오늘 흑설공주 이야기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해줘요. 그래? 어, 예지부터 할 거야? 네. 그럼 해. 주제, 네. 이 책이 작가가, 어, 일단 원작 소설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작가가 이제 새로, 이- 새로 해석을 해서 쓴 이야기인데, 이 책이 페미니즘을 이렇게 이용해서 써진 책인 만큼 본인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페미니즘 그냥 평소에 사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들리는 이야기로도 그렇고, 옛부터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자와 여성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페미니즘인 것 같은데 요즘에 무슨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또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남성을 깎아내리고 여성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페미니즘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어, 속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인성, 인성 얘기해 주세요. 저도 사실 살짝 비슷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일단,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 책에서 일단은 다양한 이야기를 살짝씩 바꾸면서 약간, 남녀평등 그런 뜻이잖아요. 페미니즘이 살짝. 이런 게 약간 좀 잘 내용을 넣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릴리와 로즈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마녀사냥 이런 것도 사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 당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약간 이야기도 바꾸고 하는 점에서 살짝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다음에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남성으로 태어나서 쭉 살아왔고, 이른바 아들로서 대접받고 살았기 때문에, 페미니즘 얘기만 나오면 괜히 죄인 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페미니즘이 이제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마다 그 정의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주의 운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주는 양성평등에 가깝게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양성평등을 바라볼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 좀 더 다르고 또 예주가 조금 아까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는 그 이른바 여성 우월주의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그 차별했던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그러니 이 남성들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해줘야 된다. 니들이 우리 차별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뭐 해라. 차별을 당해봐야 된다. 라는 근데 그럼 어떤 그런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전투적인 여성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성이 같은 사람은 또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 시각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이제 그 페미니즘 시각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몇몇 작품에서는 이게 왜 페미니즘이야? 라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작품들도 몇 작품들 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남성과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남성이긴 하지만 동시에 뭐 선생님도 딸만 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딸들이 또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뭐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예주나 민성이 같은 경우 오빠가 있는 건데 엄마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아들을 둔 엄마로서
그 아들들이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 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 근데 어쨌든 뭐 꼭 남성 여성을 떠나서라도 인종 옛날에는 흑인들이 차별받고 지금도 뭐 유색인종이 차별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런 인종, 피부 색깔 뭐 아니면 성 이런 거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그 평등한 사회가 과연 가능한 것인 건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알게 모르게 단지 옛날 얘기 한 편, 동화 한 편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이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뜯어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뭐 신경을 써.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좀 복잡했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상으로 이상으로 뭐. 마치겠습니다. 네, 민성이. 저는 일단 여기에서 약간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흑설공주 이야기가 조금 약간 원작이랑은 많이 달라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좀 새로운 내용이라서 신기했고 항상 계모가 항상 악역이고 그런 내용의 틀을 깨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고 좋은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예주는요? 저는 흑설공주랑 못난이와 야수 이거 두 개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일단은 원작을 이 두 개를 제일 잘 알고 있기도 해서인 것 같은데, 일단 흑설공주에서는 두 주 캐릭터 여왕과 여왕과 백설공주가 두 주 여자 캐릭터인데, 어, 뭐 백설공주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론들을 보면은 뭐 너무 여자는 너무 가만히 아니 백설공주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가만히만 있고 본인은 해주는 게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여왕 왕비 그, 그 캐릭터도 못되게만 이렇게 나타나서 뭐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흑설공주에서 오히려 이 두 캐릭터를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캐릭터로 만드는 게 좋았고 근데 못난이와 야수에서는 원래 원작에 있던 여주인공 그 벨 캐릭터가 조금 더 좀 이쁘다는 그런 편견을 깨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오직 그 매력이 외모 때문에 있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벨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이쁘다고 뭐 묘사가 되었지만 뭐 외모 외에도 당찬 성격이나 독서 좋아하는 그런 습관 등에서 매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과는 좀 다른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뭐 저도 흑설공주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계모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흑설공주 그 계모를 새롭게 이렇게 설정하고 해석했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경이라는 그 나쁜 캐릭터를 새롭게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든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뭐 벌거벗은 여왕님이라던가 뭐 질거 콩나무, 제거 콩나무를 패러디한 질거 콩나무라던가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등 우리가 대부분 이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꾼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그 개인적인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나름의 뭐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도 줬다는 점에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뭐 늑대 여인하고 퀘스타 공주 이 이야기는 원래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 가지고 뭘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 그 부분도 늑대 여인은 아는 이야기였나? 퀘스타 공주 같은 이야기는 원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바꾼 건지 잘 몰랐고 바비 인형 이야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옛날 얘기 있는 건 아니지만 바비 인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좀 뭐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이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은 내용이잖아요. 약간 페미니즘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페미니즘이란 사상이 살짝 여성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데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아까 예주가 말했던 것처럼 살짝 오히려 남자를 깎아내리면서 여자를 치켜세우는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페미니즘 자체는 좋지만 그 약간 그런 행동들로 인해 페미니즘이란 뜻을 안 좋게 만들면 별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주는요? 음, 어, 아,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페미니즘이, 뭐 저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뭐 아까 뭐 이미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주가 얘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그동안 여성들이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여기 있어서 평등해지려면 여자들에게 더 많은 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마치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더 많은 걸 이렇게 같아지려면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받고 남자들은 안 받고 하니까 그 여자들을 더 많이 주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 그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그 예주가 여성 우월주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진짜 남성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아지려고 하는 건데 단지 출발점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10개 갖고 있고 여자들은 5개 갖고 있는데 남자들과 갖다 주려면 5개를 내놔라. 5개가 더 필요하다. 5개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남자들은 0개인데 여자들은 5개를 달라니 여자들이 너무 많이 갖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여자들이 왜 5개나 달라고 그래? 2개면 여자 남자 다 2개씩 받아야지. 그래야 똑같이. 근데 그렇게 되면 남자는 10개에서 2개가 높아지면 12개가 되고 여자는 5개에서 2개가 높아지면 7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게 아닌 거여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남성은 0개를 받고 여성은 5개를 받아야 된다. 이래야 평등해지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예주와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남성들 안에서도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남성들도 있고 또 요즘에 반페미니즘 오히려 여성들 등살에 못 살아나겠다. 여성들이 너무 과격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발하는 어떤 그런 남성들도 있는데 과연 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네.
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흑설공주 이야기라는 책이 유명한데 그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거의 최초로 이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높은 그 문학성, 높은 완성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뭐 했기 때문에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의미 있다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처음이라는 그 시작의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를 떼고 그냥 이 작품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대단한 작품인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혹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 누구를 알려줬어 보통? 전화기 뭐, 발명한 사람. 벨이라고 들어봤어? 벨? 그거 벨이 누가 전화기를 처음 스틸을 발명했다고 갔다고 그러는데, 하지 않나? 근데 그 처음 발명했기 때문에 벨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벨이 발명한 전화기가 사실은 성능이 뭐해? 그렇게 뛰어나거나 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 자체가 완성도 높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최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는데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 발명한 비행기는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들이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그 작품들도 결국은 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책 그 35쪽 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난 처음으로 이게 제일 마지막 줄. 난 처음으로 당신과 나를 위해 내가 미녀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문장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장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 문장 표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의 다른 생각이 없었는지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문장을 무지 삼는 걸까? 난 처음으로 당신과 나를 위해 내가 미녀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이 못난이와 야수에서 못난이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 네. 이게 왜 문제일까? 문제 없어? 여러분 보기? 아니 이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앞뒤가 다른 것 같은. 무슨 뜻이야? 살짝 앞에서는 하지만 만일 당신이 잘생긴 왕자님을 변한다면 더 이상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저 역시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예준은? 좀 약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못난이는 야수가 무조건 잘생긴 왕자님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짝을 맞추려면 또 우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 뭐냐면 그 슈렉 혹시 알아? 슈렉? 알아요. 슈렉이라는 작품이 그 전의 작품들과 달랐던 점이 뭐야 혹시? 공주가 오히려 그걸로 변한다. 뭐라고? 공주가 그걸로 변하잖아요. 그 뭐라 하냐. 괴물? 아닌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가서
잘생긴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뭐 한다는 거야? 서로 좋아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관념들은 어쨌든 주인공은 뭐 해야 되는데? 잘생긴 사람이어야 되는데, 미남 미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뭐 할 거다? 바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산산이 깨버린 거야. 그럼으로써 그 이른바 그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외모가 뛰어나다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한 거야?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그 생긴 거 자체에 대해서 뭐해?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슈렉이라는 작품이 평가받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못난이와 야수 같은 경우에도 못난이고 야수이지만 서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서 뭐 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난 처음으로 당신과 나를 위해 내가 미녀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 못난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결국은 뭐 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 건가. 그래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의 어떤 그런 흐름은 여자는 예뻐야 된다라던가 이런 의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말들이 그러한 저항 의식이 좀 이렇게 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쌤이 문제 제기했는지 민성아 이해가 가?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의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반론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엔딩에서 음, 둘 다 서로 본 모습을 보고 사랑을 하니까 음, 그 모습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또 민성이는? 약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사실은 이 작가도 음, 마음속에 음, 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 음, 하셨잖아요. 음, 근데 여기 36주에 보면은 음, 우리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난 내가 못생긴 것도 상관없고 당신의 모습도 상관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음, 이 말을 보면 약간 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울 것 같은? 음. 그렇지. 뭐 여러분들 의견들도 맞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아름다운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못생긴 주인공을 과연 일부러 또 설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는 아름답다 못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뭐라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 어? 네?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있죠? 않는 거야. 존재하죠. 하잖아. 그럼 그 욕망,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얘기지. 오히려 내가 못생겨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그 자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어색하다는 거죠. 어색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쁜 거를 좋아하는 마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은 너무나 뭐하다?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다. 다만 그런 외모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외모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르게 여겨보면 남성과 여성이 양성이 평등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양성 평등이 자칫
뭐 잘못이라고 양성평등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 무성. 양성평등하고 무성은 다를 수 있거든. 어떻게 다를까? 양성평등과 그냥 무성. 무성은 쉽게 말하면 양성 남성과 여성을 아예 뭐 하지 말자는 거야. 구분짓지 말아. 성공하지 말자. 구별짓지 말자는 거야. 차별을 넘어서서 아예 구별짓지 말자는 거야. 남성, 여성을 아예 저기 하자는 거야. 없애자는 거야. 그런 논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남성, 여성을 아예 성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인간으로만 바라볼 것인 건가? 그것이 정말 양성평등인 건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고 차이점은 존재하는 거 아닌 건가? 라는 부분에서 물론 차이와 차별의 어떤 그런 기준을 찾기란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지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성을 지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게 이미 남성과 여성이 따로 존재하는데 굳이 그 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한 어떤 그런 일인지. 그 맥락에서 아까 아름다움과 추함이 존재하는 건데 이미.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색한 일인 건지. 단지 아름다움과 추함에 따라서 차별받는 건 안 되지만 지금 선생님 말이 좀 이해가 가? 네. 선생님께서 뭘 특별히 주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는 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또 그 트랜스젠더가 뭐야? 트랜스. 본인의 성을 바꾸는 거. 성을 바꾼 사람이.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바꾼 사람이.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성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 사람이 예주 민성이가 목욕탕을 갔는데 그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여탕에 들어와야 돼? 남탕에 가야 돼? 애매하네요. 좀.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여탕에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 건가? 여러분들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됐으니까 여탕에 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남성이었었는데 여탕에 들어온다고? 이런 변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인 건가? 그러면서 요즘에 사실은 그 성범죄를 막고 어쨌든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남성 칸과 여성 칸을 나눠놨잖아.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 이게 성범죄 그쪽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민성아? 성범죄 때문에 나눠놓은 거였어요? 뭐 꼭 성범죄 때문에 나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가능성을 좀 더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남성 여성이 공용으로 화장실을 쓰게 되면 그 아무래도 그런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남성 여성 화장실 어떤 이렇게 분리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은 왜 그 남자 여자 화장실을 나눌 것 없이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면 그 부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라고 해서 남성 여성 화장실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따져야 될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구리 공주 이야기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끝나? 끝에 가서 따로따로. 이 개구리 공주의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개구리 공주의 결말이 과연 좋았는지 아니면 개구리 공주의 결말에 대해서 뭐 문제 얘기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 전 솔직히 말하면 음.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지 마라. 개구리 공주가 좀 초반에 굉장히 바람이었어요. 좀 답답하고 약간 개구리에서 사람이 됐으면 이제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약간 아니 사슴, 사냥 금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갚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런 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사고해서 생각하는 법도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걸 한다는 게 좀 약간 막 고석 훔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무리에서는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아, 오히려 마무리에서 깔끔해졌다. 예준. 마무리가 참 좋았습니다. 사이다. 딱히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음, 어, 음, 근데 저는 뭐 왕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구리였다가 인간으로 변했다가 다시 본래 음, 모습인 개구리로 돌아간 거니까, 음, 그게 오히려 본인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음. 어, 제 생각으로는 개구리는 그게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페미니즘 동화야? 이 개구리 공주가? 그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면서 개구리 공주라는 작품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 중간중간에 약간 아,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동화를 바꾼 느낌의 내용이. 그냥 뭐라고? 그냥 그 동화를 그냥 새로운 이야기로 바꾼 그런 음, 내용만 있는 느낌이 좀. 음. 그러면 이 동화가 그냥 동화를 바꿨다라면 민성이가 봤을 때 이 동화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말은 뭐야? 우리가 보통 작품에는 그 작품 나름의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있잖아. 음, 마지막에 이 개구리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는 개구리 공주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진취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통해서 본다라면 선생님은 그렇게 본다라면 아 이게 페미니즘 동화 여성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 헌신들 그리고 마침내 이룬 성취 결과들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결국은 그건 뭐 어떻게 돼? 실패하잖아. 그 다시 뭘로 돌아가게 되는 개구리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면 뭐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요. 자기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동화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 58쪽 몇 년 후 왕자는 부유한 나라의 공주와 재혼했다. 새 왕자비는 우아하고 교육을 잘 받아 누가 보아도 왕비로서 손색이 없는 품위와 자질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 왕자는 새 왕자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의 끝 결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동화와 다를 바가 없잖아. 왕자 중심이었고 왕자비는 품위와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왕비는 품위와 자질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아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개구리가 뭘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뭘 성취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해봐도 안 된다. 오히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된다라면 그동안의 어떤 그 이야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게 왜 이 동화 속에 이렇게 실려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흑설공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계모와 백설공주가 서로 이게 싸우는 이야기죠. 여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거잖아. 그리고 계모 새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주잖아. 그리고 오히려 여성과 여성이 서로 뭐한가 연대하는 거잖아. 새엄마와 흑설공주가 서로 연대해서 오히려 그 헌터경이라는 나쁜 남자를 응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분명히 그건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과연 개구리 공주도 그러한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아스럽다는 거지. 선생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거나 뭐 다른 의견 있는지. 오케이. 그러면 더 생각해보고 릴리아 로즈 같은 경우는 다른 동화와 달리 특이한 점이 뭐였어? 릴리아 로즈는 선생님 생각에 페미니즘 성격이 확실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왜? 이 음, 잠깐만요. 일단 처음으로 릴리가 어, 사는 곳에서는 약간 일단 얘가 아름답다고 나왔잖아요. 음, 그래서 남자가 계속 꼬이고 어, 계속 작업을 걸고 음, 그러는데 여기에서 릴리가 강하다. 그리고 이때 이 세상을 보면은 조금 음, 약간 기사는 무조건 남자다. 이런 게 되게 세던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음, 근데 약간 이런 거를 부수고 릴리가 갑옷을 얻고 자기가 음, 이 약간 기사가 돼가지고 음, 공주를 구해주고 한다는 게 음, 이 시대 배경에서는 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음, 남자만 하던 일을 이제 남자만 할 수 있던 그런 일을 여자 등장인물이 하고 한 거니까. 음. 그렇지. 예지가 보기에는. 음, 어, 음, 저도 민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뭐, 이 책을 그냥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음, 기사는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고, 근데 음, 기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음, 그래서 여성들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다고 알 수 있는데, 음, 릴리, 이 릴리가 다른, 이 릴리가 본인이 그냥 그거를 깨고 기사가 됨으로써, 아, 음, 페미니즘의 성격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이 로즈 공주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로즈 공주는 오히려 릴리랑 어, 좀 반대돼서 좀 연약하게 이게 표사가 된 것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음, 이거를 보면 그냥 릴리를 그냥 페미니즘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민성이. 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 여기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게 사실 높은 직업, 사업 이런 건 다 남자만 할 수 있던 그런 시대잖아요. 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사도 되고 나중에는 왕까지 됐다는 게 일단 남녀 차별의 그런 고리를 깨는 그런 느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 선생님은 이제 이 처음 출발 자체가 힘센 나무꾼 여성이라고 그 설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힘센 나무꾼, 뭐 힘세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여자들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데 힘센 나무꾼 여성으로 뭐 장작을 막 두드리고 오히려 남자들을 뭐하고 막 그 때리고 패버리고 못된 남자들 물리치고 이러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 나약한 여성 캐릭터가 아닌 부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여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보통 그동안은 괴물을 물리치는 건 주로 남성이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공주를 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구하는 것 자체를 여성이 구한다는 어떤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건 또 이제 페미니즘 성격이 또 강한 그런 동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쌤이 좀 의아했던 건 71쪽입니다. 71쪽에 보면 그것은 릴리와 로즈의 성적 취향이었다. 그들은 왕비가 따로 예의를 두었다고 말했고 릴리 왕이 역사에 기록된 몇몇
왕들처럼 남자인을 두었다고 수군댔다. 그러나 정작 왕의 애인들은 어느 누구도 왕의 사생활에 대해 어떤 뒷말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뭐 수수께끼로 남았다. 뭐 왕과 왕비 역시 자신들의 뒤를 이을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뭔 얘기야, 이 얘기가? 음, 그러니까 이 성적 취향이란 게 그거 아니에요? 음, 그 이 둘 다 여자니까 잖아. 그 GL? 그 동성애? 아, 그런 건가? 근데 여기서는 동성애가 아닌 거지. 이 백성들은 둘이 그 릴리가 여자인 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 백성들은 닐리가 여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닐리가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닐리는 여자라서 남자인을 줬다. 남자 애인을 두고서 남자 애인과 서로 사랑을 한 건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왕이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 하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왕비 역시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면 왕비가 이제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 핀다. 바람 핀다고 생각하는 거지. 백성들은.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쨌든 뭐야? 이렇게 여자들이니까 서로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 근데 오히려 만약에 페미니즘이 아니라 동성애? 요즘 그 우리 사회에 동성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그거 알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또 심지어는 개그 프로 같은 데서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얘기가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TV 속에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TV에, 영화에, 뭐 영화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 아예 요즘에는 공중파 TV, 뭐 개그 프로그램 드라마에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이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들이 떳떳하게 뭐라고 하지 않고 둘 다 여자다. 그리고 둘 다 서로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오히려 또 뭐 할 수 있어?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지. 물론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민성이나 예주가 또 이제 동성애를 또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사랑의 한 형태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듯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건 개인의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나라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그, 펼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또는 뭐 생명 탄생과 관련되어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것들이 자연의 순리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거는 명백하게 뭐 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 병이다 병. 병 걸렸기 때문에 그건 뭐야?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 코앞에서 시위 막 하는데. 그렇지.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위하고 뭐 이런 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또 뭐에 다르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홍요정 세자매 이 이야기는 원래 뭘 패러디한 거야? 그 아기 돼지 사명.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패러디했는데 이거는 왜 이거를 페미니즘 동화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솔직히 이게 페미니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 뭐 아기 돼지 삼형제가 떠올랐긴 떠올랐는데 음, 그게 솔직히 그게 아기 돼지 삼형제 성에 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뭐가 페미니즘으로 되어야 될지 좀 의문을 가지긴 했어요. 저는. 굳이 말하면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쌤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이야기가 페미니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기 돼지 삼형제. 주인공이 뭐라는 거야? 3회로. 형제. 아, 남자 주인공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닌 누굴 내세운다는 거야? 여자. 여자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남성 주인공이 많아. 그리고 여자도 주인공이다 하더라도 남성의 어떤 보조적인 어떤 그런 인물로서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남성이 뭐 넷 나오는데 뭐 여자가 한도 이렇게 깍두기처럼 끼거나 그런 게 많다는 거지 주로. 근데 아예 여성이 중심 인물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아예 주인공이 여자로들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 그런 영화는 여자들이 주인공을 내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페미니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그건 아주 뭐야?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물,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라는 정도만 갖고 얘기한다면. 또 하나는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 분홍색을 싫어하는 정원사를 물리치는 이야기잖아. 음, 근데 정원사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강은 여자, 파란, 초록 이런 건 남자, 노란 게 여자. 분홍색 하면 분홍색은 당연히 누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 여자가 분홍 구두 뭐 이런 건 여자가 선택할 거지 남자의 색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반면에 파란색 계통의 것들은 보통 이제 남자애들 거고 여자애들 옷은 아니다. 여자애들 뭐 이렇게 구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그 색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그 뭐 깨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분홍색을 싫어하는 정원사를 물리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웃겨. 그러면 분홍색을 싫어하는 정원사를 물리치는 거는 분홍색은 누구를 상징하고 여자를 여자. 상징하고 그 여자를 싫어하는 정원사를 물리치는 얘기니까 페미니즘 이야기가 맞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이해가? 근데 그런 설정엔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음, 색깔의 고정관념. 그렇지. 분홍색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해야 된다는 그 이미지 그 이데올로기 또 더 쉬운 거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됐니? 민서아 이해가? 민서야 네. 멈췄나? 어떠한 측면에서 얘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또 어, 잘생긴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2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역시 둘째 줄, 셋째 줄.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쌤이 이 부분을 또 문제 삼을까? 아까 그 무슨 얘기지? 못난이와 야수에서 쌤이 그 문제 삼았던 부분들과 마찬가지 맥락이거든. 아까 못난이 야수에서 난 처음으로 당신과 나를 위해 내가 미니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문장과 같은 차원에서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다는 구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음, 음, 못난이와 그 야수에서는 분명히 엔딩에서 어, 뭐 외모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음,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잘생긴. 음, 외모를 중심으로 보고 반하는 거니까 음. 그게 그렇지.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그녀가 보았던 인간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여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설정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은 여자들이 결국 누굴 좋아한다? 잘생긴 남자를 보고 잘, 좋아한다.
라는. 그럼 그 얘기를 뒤집으면 수도 있지. 남자들은 누굴 보고 좋아하는 거야? 예쁜 여자를 예쁜 여자? 좋아한다. 라는 점에서 결국 그렇다면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외모 지상주의라는 부분에서 역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겨서 하얀 모자 소녀. 이야기에서 아까 예주가 말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2쪽 그 설명 부분들 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읽어보자. 민성이가 다섯째 줄. 다섯째 줄이요? 다섯째 줄. 112쪽 다섯째 줄. 사냥꾼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남성을 상징하고 할머니의 모습은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여성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할머니의 보살핌을 거기까지. 받는 거기 민성이가 지금 읽었던 그 문장. 그 문장을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음, 사냥꾼은 자연을 음, 착취하고 파괴하는 남성, 음, 할머니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핀다는 여성. 그렇게 이게 나와 진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냐고.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란 거는 양성평등인데 사실 음,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건 그냥 그거 뭐라 하냐 여성 우월주의? 남자를 낮추고 여자를 치켜 올리는 그거인 거죠. 이제 양성평등이랑은 맞지 않는 양성평등은 그냥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 이런 건데 두 성이 모두 평등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남자는 나쁘고 여자가 착하다 같은 느낌? 됐죠? 예주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장을 보면. 뭐, 사냥꾼은 뭔가를 파괴하는 걸로 나타나고, 어, 여자들은 뭔가 보살피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여기서 남성은 바깥일을 하는 남성하고 집안일 하는 여성이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아까도 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작품들이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남성 위주의, 남성 주인공,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쓰여진 옛날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뭐 한 거야? 듣고 자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 몸에 뭐야 배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엄마가 무슨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 혼났었어. 엄마가 왜 꼭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뭐 해야 되느냐. 엄마는 맨날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뭐 이렇게 점잖게 뭘 하는 거냐. 선생님 동화를 처음에 썼는데 그 동화를 어떤 분에게 읽어줬더니 왜 선생님 동화에는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로 상호 존댓말을 하던 뭐 하든 이렇게 되는데 왜 한쪽만 그래요라고 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왜냐면 선생님이 일부러 의도를 갖고 그렇게 쓴 게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이 자라왔던 그런 환경들, 그런 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조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 근데 오빠한테는 그냥 한마디 뭐라고 안 해. 손자한테. 근데 이제 손녀딸한테는 너 왜 가만히 앉아 있냐? 빨리 엄마 도와서 뭐 설거지라도 해야지. 너 빨리 뭐야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놔야지. 엄마를 도와야지.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래. 근데 누구한테는 그 옆에 있는 손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손자가 안 하고 있어도.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자는 뭔가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방이 뭐 예주하고 오빠하고 방이 있는데 예주가 방이 어지럽히고 오빠도 방을 어지럽히고 그랬는데 예주한테 특기면서 아유 기집애가 이게 방이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오빠한테는 뭐 사내가 이게 방꼴이 뭐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주한테만 뭐 여자애가 이렇게 하고 되겠어
한다라면 그런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뭐해? 받고 만약에 교육되고 잘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성 역할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것들은 이런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많은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작가처럼 의도적인 노력들, 의도적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진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까 예주가 말한 것처럼 근데 어느 한쪽이 막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냐 양성 평등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더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니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뭐하기 때문에 많이 차별받아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뭐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역차별 여자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남자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그나마 뭐한다. 과거의 그 누적되었던 것들이 극복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 어떤 의견을 가질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다음 주 글쓰기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패러디에서 작품을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주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페미니즘인가요? 페미니즘이어도 되고 아니구나.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돼. 관계없어. 근데 그래서 메시지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건 네 마음이야. 어쨌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냥 이야기를 패러디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을 여러분이 뭐 학생의 관점으로 바꾸든지 뭐 페미니즘 관점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로 바꾸든지 해서 어쨌든 나는 A라는 작품을 A-로 바꿔봤어요. 근데 A-로 바꿨는데 나는 이 작품을 바꾸면서 뭐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면을 바꿔봤어요. 뭐 재미를 더 줬어요.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동물 관점에서 뭘 해봤어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바꿔보라는 거지. 선생님이 이번에 그건 내 건데인가 책을 쓴 거에 또 보면 선생님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꾼 금도끼 금도끼 얘기를 선생님이 패러디해가지고 그 얘기를 썼거든. 그걸 기본소득의 관점 이야기를 바꿔 썼거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처럼 여러분들이 창작이라는 것들이 아예 순수 창작,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새롭게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지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예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의 기존의 집이 있는데 그걸 뭐 하는 방법? 리모델링 하는 방법. 건물 뼈대나 이런 거 놔두고 그 안을 좀 이렇게 뒤바꾸는 리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변기도 막 다 뜯어내고 새로 막 다 고칠 건지 아니면 벽지만 바를 건지 아니면 가구 배치만 다르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옛날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어. 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됐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었던 우리나라 전통 옛날 얘기가 되었던 간에 그 이야기를 하나를 뭐하고 정하고 아니면 이 책에 나왔던 백설공주 이야기나 뭐 신데렐라 얘기나 이런 이야기를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한 가지 주의할 점, 줄거리 쓰라는 거 아니야. 아예 이렇게 작품으로 동화 작품으로 이야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미션이 뭔지 이해가? 예주? 네. 민성이도? 된 거 같아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창작하는 그리고 글을 쓰는 데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창작하는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창작 활동 작업을 다음 주에는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예주 말해. 그러면 한 몇 자 정도 써야 돼요? 그건 네 마음이지. 네가 어떤 동화를 선택하냐에 다르지. 네가 뭐 짤막한 얘기를 갖고 바꾸면은 짧을 거고
긴 이야기일 거면 길어질 거고, 그거는 뭐 너가 어떤 작품을 선택했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작품을 또 네가 얼마 어떻게 바꿀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제한은 안 둘 거고,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작품을 패러디하는 능력. 그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그 이야기를 바꿔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런 연습을 하는 것들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